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터레진 해볼 건데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네, 아주 빡센 일정입니다. 네. 자, 모터렌징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정말 거대한 스케일과 이 스팀펑크 세계관, 우리 아포칼립스 세계관, 뭐 이런 게 잘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재밌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면서 봤던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왔던 뭐 이런 이동 도시 런던이 뭐 이게 작은 도시를 삼킨다, 뭐 이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멋있게 보이긴 했습니다. 소화시킨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막 사냥을 한다, 뭐 이런 것들과 뭐 이동하는 것들, 뭐 그런 거 좀 괜찮았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뭐 그 부분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뭐 더 딥하게 얘기할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초반 인상은 좋았다. 하지만 뒤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과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아트웍이 훌륭하거나 디자인이 잘 된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 일단은 그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격하는 거대 도시들의 화려한 그래픽과 움직임, 뭔가 여기에 남다른 비주얼이 이제 눈에 띄죠. 네. 예, 여러분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극장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스팀펑크나 미래형 판타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스토리나 캐릭터 중심의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만류하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일단은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이 피터 잭슨 감독이 이 영화를 원래 연출을 하려고 했다가 예. 그때 이제 호빗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하차를 하면서 본인이 그 호빗을 연출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출하지 못하고 지금 감독인 크리스찬 리버스가 이제 감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찬 리버스가 감독을 하면서 이 영화의 그 흥망이 되게 크게 갈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일단은 크리스찬 리버스가 이전에 했던 이력을 보면은 그분은 이제 킹콩 같은 네. 영화의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분이고, 연출작이라고 할 만한 필모그래피가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없죠.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첫 연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되게 큰 스케일의 영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그분이 시각 효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구축하고 있는 세계관 자체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뭐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도시를 뭐 먹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도시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매력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 공중에 있는 뭐 요새나 네. 벽에 넘어 있는 도시 같은 그 배경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VFX 효과 자체는 뭐 돈값 한다, 제작비를 충분히 뽑아 먹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주얼이면 나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뭐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그런 우리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되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비교 당하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것들은 좋았고, CG력이 뿜뿜한다 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장점들을 이제 이야기로서 더 매력 있게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꽝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부작짜리 책이 원작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권만 영화 한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책이 길었나 봐요. 이거를 이게 되게 요약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주인공 일행의 그 여행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좀 공감을 얻어내거나, 좀 그들이 뭐 이렇게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물자가 왜 부족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고요. 그렇죠. 공감대가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양자포 이런 거를 뭐 막 빵빵 쏴대고 있을 때 막 런던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좋게 봐야 되는 거야, 나쁘게 봐야 되는 거야라는 그런 입장도 좀 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하고 선은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비슷하게 뭐 차별 행위나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뭐 선의 세력이고 어디가 악의 세력인지 이런 게 되게 모호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를 응원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걸 명확하게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러한 상황이니 이러한 세계관이 있고 이런 구조층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다 아니면 좋은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정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이네요. 마음 둘 곳을 정해주는 게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없으니까. 이게 마블 영화를 봐도 맞네요. 네, 뭐 이렇게 얘네들이 아무리 양아치라도 얘네는 결국은 히어로야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히어로들이 멋진 일을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되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아 그래 얘는 도둑이니까 이렇게 훔치는 거를 멋있게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그런 게 없어요. 좀 왜 이래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원작에서는 사실 그 1차 문명이 멸망한 다음에 또 한 번 문명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전기로 움직이는 테슬라 문명이 네. 이렇게 발전하고 그게 붕괴되었고 지금의 세계가 왔다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건너뛰면서 슈라이크라는 캐릭터가 사실 그 2차 테슬라 문명 때 죽은 사람을 그 전기로 해가지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뭐 군사 이런 그런 병력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빼고 그냥 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시체? 뭐 움직여? 막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도 막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슈라이크랑 헬스터 쇼 사이에 유사분야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걷어줘서 키우고 했는데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표현을 못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애절한 사이였는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에서도 이게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얘 혼자 화나 있다가 삐져 있다 그냥 삐진 게 풀리니까 그냥 끝났어 닌 자유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이렇게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또 감동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그쵸. 저는 그냥 되게 소심해 보였어요. 네, 그냥 삐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정말 애절하게 감정이 막 불타서 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름의 반전이라고는 그 이제 발렌타인과 그 쇼의 관계에도 사실 영화 보면은 대충 초반부터 느낌이 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거대한 비밀이 아닌데 네. 이걸 되게 거대한 비밀처럼 숨겨놓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그 슈라이크랑 그 발렌타인의 모습을 너무 더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면 사람들이 그 감명을 받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놓치고 와서 그냥 굳이 따지면 그냥 나는 스타워즈 패러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라는 느낌밖에 안 나는 그런 거가 있었고, 또 이 남자 주인공 톰이 소설에는 활약을 되게 많이 한대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매력도 없고 그냥 비참하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사실 비행기 그 타러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네. 런던에 있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이걸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옷 고르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화가 났거든요. 이 멍청한 녀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옷을 골라? 아니 물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그 마지막 결의 같이 필요했나 보죠. 그래도 죽기 전에 내 꿈이었던 뭐 파일럿을 이거 입고 각오를 다지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멍청해 보여가지고 되게 좀 거기서 화가 났던 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정말 이게 CG인지 아닌지를 뭐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CG라고 한 거예요? CJ라고 한 거예요? CG요. CG요, 네. CG를 제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 이게 분명히 가짜일 텐데 다 그렇죠.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냥 이런 거 뭐 아이맥스나 이런 걸 되게 크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저희가 그 4DX로 봤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뭐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 장면이 많고 이 비행 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람 효과가 불어오고, 이게 그냥 그 보시면은 그 극장 보면 멀리서 쏘는 게 있고 또 이게 얼굴에다 이렇게 바로 맞아요. 쏴주는 게 있는데 네. 뭐 이런 게 적절히 배합돼 가지고 그냥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뭐가 막 팡팡 터질 때 여기서 라이트가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눈뽕도 막 자연스럽게 잘 받고 그다음에 뭐 의자도 되게 이렇게 격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부드럽게 많이 이렇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IMAX든 4DX든 아니면 그냥 일반관이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서 잘 선택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비주얼, 역시나 비주얼이죠. 거대 도시 런던이나 공중 도시 에어헤이븐, 뭐 진해 같은 차도 나오고 그 진해 차예요, 뭐예요? 그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그냥 땅크라고 할까요? 땅크. 뭔가 파이널 판타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 탈 것 같은 것들이잖아요. 트럭이라고 합시다. 트럭.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판타지 RPG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되게 꽉꽉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원작 설정과 세계관이 붙으면서 런던의 생태계 등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전시 조립 가능한 이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직으로 건물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배치물들이라든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작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탄탄했던 게 아니었나. 제가 원작을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잘 구해낸 게 아닐까. 사실 그 구조도 조금 더 설명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던 게 난 최하층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올라가면서 뭐 의회나 뭐 박물관 뭐 이런 게 있고 꼭대기에 이제 또 성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이 제일 뭐 위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급 사회 같은 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을까.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뭐 만약에 게임이 나오면 그런 데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임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닝 사냥씬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전부를 아주 잘 설명했던 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모션 체어의 이제 떨림과 무빙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긴박한 추격신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비행신들이 많은데 이 바람 효과를 톡톡히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비행신 같은 경우는 사실 느낄 수 있는 게 모션 체어하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서 4DX가 굉장히 효과를 잘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화면의 미장센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 원인을 꼽자면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작의 내용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이야기를 한 편에 뭔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매 씬마다 등장하고 그 씬마다 그 주인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시킨단 말이에요. 인물들이 많아지니까 주인공들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안나나 슈라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조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급부상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많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물들이 많아지고 조연들이 활약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주인공들이 사라지게 되는 클라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움직이는 도시들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도시 간의 전투보다 뭔가 인물 간의 드라마의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의 스케일이 비주얼의 스케일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스토리의 스케일이 좀 작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인물 간의 드라마 사실 이거는 이런 공중도시나 이런 걸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 공중도시가 참 애매했어요. 그러니까요. 슈라이크가 한 번에 털 정도면은 슈라이크가 강한 걸 보여준 거겠지만 불나니까 그냥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그 한 명은 네. 바닥 뚫려 있는 데다가 버리니까 바로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굳이 이런 공간에서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따라가지 못하는 스케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 사회, 사랑, 복수, 자유 등등등 뭔가 감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매우 남잡하게 바뀌어버렸고 영화적인 요소 모두가 뭔가 투머치하다. 뭔가 혼란스럽다, 혼란하다, 혼란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큰 이야기 줄기를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편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모터렌진의 감상평 듣고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상평이 아무리 예쁜 그릇에 담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였는데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멍청하다는 얘기밖에 하고 싶지 않아요. 별점 2점 드립니다. 2점. 네. 비주얼 때문에 더 준 거예요? 예. 저는 스팀펑크판 스타워즈 혹은 헐리우드판 파이널 판타지 그 사이 그 중간 어디인가 2.0입니다. 네. 사실 많이 기대했던 영화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웠어요. 참 영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영화였어요. 이렇게 이 영화보다 재미없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봤는데 많지 않더군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정표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